오늘은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건데 우리 미국 LA에서 원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긴급으로 교육을 잡았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어떤 건지 정확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시술하는 과정도 보시고 시술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저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온 건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원장님. 네네. 아, 미국도 그래요? 원장님 지금 LA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세요? 아니면 미용실을 하고 계시고요? 아, 그럼 1인 살롱이세요? 아니면 다인 살롱 하시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미용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거기도요? 아,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걸 접하게 된 건 뭐냐면은 이제 미용 재료를 내년이면 20년 차입니다. 미용 재료를 시작한 지. 그런데 미용 시장이 너무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우리가 재료를 팔잖아요. 근데 재료가 회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미용인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알아본 게 S&P 점점점 찍어서 하는 거 있죠. 근데 가장 이상적이에요. 가장 이상적이고 탁월한데 우리 살롱에서 시술하기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굉장히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헤어 살롱에는 안 맞겠다 싶을 때 지금 보시는 매직 스칼프라는 이 기계가 이제 저희하고 접목이 된 거죠. 근데 개발된 지는 1년이 조금 덜 됐어요. 1년이 안 된 상태인데 최초로 개발을 해놓고 이게 원래는 타투 문신 시장에서 판매가 돼야 될 건데 그쪽에서는 별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우리 미용 시장에 접목돼서 붐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용인들을 위한 기계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 한 사람 커트할 시간에 시술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시술 베드가 아니고 시술 의자에 앉아서 미용실에 커트할 의자에 앉아서 쉽게 할 수 있고 또 끝난 다음에 시술이 끝난 다음에 샴푸대에서 간단히 샴푸를 해서 머리를 말려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나가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손님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미용실을 위한 기계가 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많이 보셨겠지만 시술을 해보면은 그냥 어떤 분은 그래요. 설렁설렁 하면 되겠더라고요. 너무 쉬워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쉽다고 보면 굉장히 쉬울 수 있고 어렵다고 보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보는 것처럼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피부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앙드레 깁처럼 까만 띠를 만든다든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띠가 생기지 않게 잘 시술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시술을 균일하게 피부 전체를 균일하게 염색을 입히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만 조금 연습을 하시고 하시면은 S&P보다 훨씬 쉽습니다. S&P는 완벽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S&P 같은 경우는 시술 노하우를 익히는데 이 시술자가 이 기술을 익히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미용실에서 시술하기에 한 손님 잡고 1시간 반, 2시간 정도 잡고 있으면은 헤어 손님을 아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S&P를 하시는 분들은 S&P 전문 샵에 가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살롱에서는 가르마라든가 정수리라든가 이렇게 틈이 보이고 이런 분들 간단하게 시술하면서 부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2P의 요 기능으로 나온 게 얘가 최초 개발돼서 나온 거라서 그 어떤 제품에 비해서 훨씬 월등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 센터 아웃사이드 이 세팅 값들이 싹 설정이 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요 기계도 우리 원장님도 초창기에 처음에 구매하신 제품이거든요. 근데 초창기에 기계가 나와서 쓰다가 보니까 이제 원장님들이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개발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이 세팅 값들이 지금은 전부 다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원래부터 눈썹이나 반영구나 입술이나 이런 걸 하셨던 분들은 이 세팅값이나 이런 것을 자기가 조절해서 쓸 수 있지만 이제 몇십 년간 헤어만 하시다가 두피에 처음 손을 대야 되니까 좀 약간 두려운 감도 있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시는데 지금 새로 세팅돼서 나오는 모든 기계들은 이
가마 정수리, 가르마 부분은 센터 모드를 딱 누르면은 땅땅땅 때려주는 파워하고 스피드라든가 요게 가장 이상적인 세팅 값들을 다 세팅이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네,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그래서 매직 스칼프와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제품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금액 때문에 싼 걸 원하신다면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이런 기계는 2푼이 아니잖아요. 금액이 어떻게 보면 뭉칫돈이 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된 기계를 사서 원조인 제대로 된 기계 매직 스칼프를 구매를 해서 제대로 시술을 해주고 제 가격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보면은 원장님들이 알아보시면 이 기계들을 구매를 해서 이걸 제가 판매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판매를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요. 우리가 보통 영업하는 사람들은 팔고 땡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고 막 유튜브로 보고 물어보고 그러면 대부분이 사후 관리가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후 관리가 꾸준히 되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이 기계를 받아서 처음에 받아서 알아볼 때 궁금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를 구매를 해서 고무판에 연습을 해보잖아요. 연습을 할 때 궁금한 점이 나와요. 그럼 또 메모를 하셔야 되고요. 메모에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판매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궁금한 걸. 그리고 또 고무판에 연습을 다 잘했어. 이제 고무판에 막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끝없는 자신감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잡아서 막 해보고 싶은 욕심이 막 생겨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 잡아서 할 수 없잖아요. 집에 있는 오빠, 돈 안 되는 오빠, 공짜 오빠를 먼저 시술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또 사람에게 시술을 하는 것은요, 고무판에 연습한 것보다 사람한테 시술했을 때가 훨씬 더 쉽습니다. 해보시면 그건 아셔요. 그리고 아는 지인들 돈 받고 하지 않고 연습할 수 있는 이 샘플 고객님들한테 시술을 하시면은 하시다 보면 또 궁금한 게 나와요. 그럼 그 궁금한 점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밤낮 없이 궁금한 게 바로 떠오른다. 그러면은 바로 물어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원장님들 몇십 년간 헤어를 하셨잖아요. 헤어를 하다가 크레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욕 좀 먹고 크레임 발생한 머리는 잘라주고 시간이 지나면 길면 돼요. 그런데 피부, 스킨은 한 번 잘못 해놓으면요. 레이저로 지져서 빼야 되고 그러면은 이걸로 돈 벌려고 시작을 했는데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하면요. 가슴이 철렁해서 다음 손님한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판매한 고객님들한테는 이런 말씀 드려요. 원장님 이걸 구매하셔서 하시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밤낮 없이 전화하세요. 궁금한 거. 그리고 그 의문사항이 해결이 되면은 그때 시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원장님, 우리 미용인들은 약간 이게 나쁘게 말하면 무대포고 좋게 얘기하면 도전정신이 뛰어나서 그냥 에이 해보고 말지 이러거든요. 헤어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니 헤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얘는 스킨에 피부에 직접 닿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지르면 안 되고요. 궁금하고 의심적인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될 때까지 물어보고 알아본 다음에 시술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 까맣게 띠가 도는다든가 그러면은 거울 볼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손님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궁금한 것들은 다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기계를 판매하는 분들은 판매하고 거의가 끝이고요. 사후 관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저희는 유튜브에서 보셨겠지만 단톡방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원장님들 들어오시고 국내 원장님들, 본사 강사님들 들어와 계셔서 시술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시술이 다 끝났는데 다음 손님을 오늘 해서 보냈는데 여기는 잘 먹었는데 저긴 덜 먹었다. 사진 찍어놨다. 그런 것을 단톡방에 올려서 이렇게 1차 시술을 했는데 리터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잉크는 몇 번을 쓰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먼저 선배님들, 단톡방에 들어있는 선배님들이 그걸 댓글도 달아주고 본사 강사님도 달아주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보면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단톡방 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학습이 됩니다. 아, 저런 머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그리고 하다가 바쁜데 언제 단톡방에 찍어서 올립니까? 전화하셔야죠. 누구한테?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말 못 받을 때는 돌렸다가 차후에 전화를 드리고요. 전화 통화해서 어려운 것들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드립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기계 이 원리를 기본적으로 아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염색이 되는지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 시간을 마치고 이제 2부 때는 원장님들 실습도 하시면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 답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 기계에 이 뚱피스하고 바늘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어떻게 이게 염색이 되고 시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주사기 이렇게 있으면 우리 주사기 피스톤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빵빵빵 때려주면 이 끝부분에 바늘이 12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위에서 우리 따다다다다다다다 동영상에서 보셨죠? 그 따다다다라는 위에서 땅땅땅 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때려주면 이 안에 있는 바늘이 내려와서 타공을 하는데 표피층, 진피층이 있는데 이 바늘은 표피층까지만 들어오지 진피층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SMP를 하잖아요. SMP는 1P, 2P, 3P 바늘이 하나, 둘, 세 개짜리가 있는데 그 바늘로 여기까지만 들어가게 찔러야 되는데 시술자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찌르면 여기에서는 화선지에 먹물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번짐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보시면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곰팡이 핀 것처럼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깊이 초보자가 이 깊이를 잘못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주사 피스톤처럼 이 끝부분이 내가 더 피부 안쪽으로 바늘을 깊이 찌르고 싶어도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균일하게 SMP는 점점점으로 표현이 되지만 얘는 균일하게 색을 입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피 문신이라고 표현보다도 두피 염색이라고 표현해드립니다. 그래서 밝은 하얀 표면 두피 부분을 밝게 염색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땅땅땅땅 때려줘서 롤링 작업을 하면서 우리 표면에 균일하게 염색을 해주는 거. 균일하게. 이걸 이제 시술을 하다 보면은 핵심 포인트는 실습 포인트는 뭐냐면은 한 면이 있으면 그 면이 이 롤링 작업을 이렇게 해서 바늘이 따다다다다다다 롤링 작업을 하면은 이 바늘이 많이 왔다 갔다 할수록 12개의 바늘이 타공을 더 많이 하니까 색소 양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 진하겠죠. 그 다음에 설렁설렁 지나간 자리는 타공이 적게 했기 때문에 잉크 색소가 덜 들어가니까 거기 좀 밝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균일하게 염색하는 방법을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한 줄은 까맣고 한 줄은 연하고 한 줄은 까맣고 한 줄은 연하고 아디다스 띠처럼 이런 시술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엄청 당황하십니다. 그런데 절대 당황하지 말고 우리에겐 2차 리터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1차 때 만약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은 당황하지 말고 이제 단톡방에 올리시든가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이제 시술을 이제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립니다. 얼마 전에 원장님들 중에서 한 분이 아주 아름답게 아디다스 띠를 우리 파마 로또 말하는 거 있죠. 요렇게 말하는 위에서 보면 이게 띠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싹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시술 해놓은 걸 보니까 정말 잘하셨어. 잘하셨는데 간격을 좁히는 그 공식을 모르셔서 이렇게 띠가 생긴 거예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할 때 줄을 이렇게 그어놓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바늘, 이 니들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폭이 12개 바늘이 씹어져 있는 게 7mm예요. 7mm고 이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어요. 이 외경까지가 11mm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7mm 간격으로 고무판에다 줄을 그어요. 쭉 줄을 그어놓고 줄을 돌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고무판이 A4 용지만 하거든요. 그러면은 가운데로 줄을 하나 쭉 긋고 하나, 둘, 셋.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는 6개 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7mm 간격으로 줄을 이렇게 그어요. 쭉 그어놓고 연습을 하는데
요 한 칸 먼저 연습을 하고요. 깨끗하게 닦아보고 그러면은 내가 타공을 어떻게 해놨는지 고무판에 두피에 해놓은 연습 모양이 다 나옵니다. 닦아보면. 그래서 내가 왕복 운동을 많이 한 자리는 까맣게 되고 설렁설렁 지나간 자리는 옅게 표현되고 그래서 요 한 면을 먼저 다 실습을 해보고 싹 세척을 해서 결과물을 보고 그 다음 요 윗칸을 올라가서 여기도 또 구출이 거의 있겠죠. 여기도 다시 롤링 작업을 쭉 해보고 지워보고 그러면 여기 처음에 했을 때보다 두 번째 했을 때가 균일하게 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고 네 번째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하기가 싫어. 지나가 집에 있는 오빠가 자꾸 생각나요. 오빠한테 해보고 싶어요. 왜? 재밌거든. 그리고 고무판에 실습하는 것보다 사람 두피에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와도 두피에 시술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걸 기계를 딱 구입해서 고무판에 연습하고 집에 있는 오빠, 친구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면 손님 받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할 때는 가르마 부분부터 합니다. 가르마, 정수리. 이 가르마하고 정수리 부분만 10명 정도 시술을 해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면은 우리 미용인들은 이 손가락 감각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세 명만 해봐도 감이 와요. 그런데 간혹가다 우리 미용인도 똥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원장님들이 한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10명 정도 가르마하고 정수리 부분을 시술을 해보면은 감이 딱 와요. 그리고 처음에 시술할 때 욕심내지 말고요. 가르마가 살짝 넓은 사람이 있고 좀 많이 넓은 사람이 있고 더 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가르마가 좁으면서 시술을 해놓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시술을 할 때 효과가 좋습니다.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높은 건 누구요? 미용사인 내가 제일 만족도가 가장 높아요. 그런데 제가 하지 말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 시술할 때 M자 라인, 그 다음에 소갈머리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처음에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아직 요 기계에 니들하고 나하고 익숙해지가 않아요.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가 않은데 가장 세수하고 거울 볼 때마다 이게 M자 페이스 라인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암드리김처럼 까맣게 띠가 생겨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첫 손님을 그렇게 받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고 처음에는 가르마 부분부터. 그래서 가르마 부분 한 분 해보면 가르마가 제일 쉬워요. 그리고 해놓고 만족도도 손님은 완전히 200% 만족하고요. 시술자인 나도 만족이 높아요. 그러다가 가르마가 조금 더 넓어진 사람. 그러면은 내가 롤링을 했죠. 그 다음에 좀 더 넓어졌으니까 머리가 더 넓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요 공식에 맞춰서 제가 공식을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까요? 시술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좀 더 넓은 사람. 제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범위가 조금 어느 정도 넓어진 사람이 있으면 자신 있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부피가 범위가 좁은 사람을 해야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더라도 표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리고 가르마 정수리 먼저 해라고 하는 이유는 시술을 해놓고 시술이 어떤 데는 진하게 먹고 어떤 데는 옅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더라도 머리카락이 있는 머리들이 가려주니까 이마나 이런 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연습을 많이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범위가 넓은 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 고객님 중에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이죠. 요렇게가 없는 사람을 첫 손님으로 받은 거예요. 첫 손님으로 받으니까 시술을 처음에는 용기를 내서 막 해서 어느 정도까지 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요. 가고 갈수록 힘드니까 생각했던 만큼 만만하게 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하다가 두피에 얼룩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왜? 소갈머리가 없으니까 이쪽 부분이 휑한데 잔머리가 별로 없는데 그 상태에서 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진하게 나오고 어떤 부분은 옅게 나오면은 머리 감고 그분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등줄기로 땀이 쭉 흐르고 이제 시술자가 얼굴이 사색이 변해 있어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절대 다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가르마, 정수리 위주로 진행을 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범위는 점점점 넓어집니다. 자,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7mm 간격으로 이렇게 줄을 그었죠. 이렇게 간격으로 줄을 그었어요. 그러면은 더우세요? 네. 지금 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에어컨 좀 돌려주세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날씨예요. 자, 7m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속 니들이 바늘이 꼽혀 있는 얘가 7mm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케이스 요 간격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잉크를 딱 떨어뜨리고 두피에다가 잉크를 딱 떨어뜨리고 딱 때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7mm밖에 안 돼요. 잉크가 먹는 게. 그리고 여기 11, 그럼 4mm, 2mm면 빈 공간에 롤링을 하게 되면은 이 케이스 폭으로 잉크가 묻어요. 그래서 여기다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요. 요렇게 롤링 작업을 합니다. 요렇게 하게 되면 타원을 그리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바늘이 타공이 된 부분은 요 정도밖에, 이 안에만 바늘이 타공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는 잉크가 타공이 된 것처럼 잉크가 발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용인들이 시술하면서 여기까지 잉크가 묻었네? 그러면 다음에 여기다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여기서 롤링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롤링 작업을 하면은 여기에 2mm, 여기에 2mm가 잉크만 묻어있지 바늘이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나고 여기는 옅고 여기는 지나고 여기는 옅고 아비가 띠가 생겨요. 그래서 시술을 할 때 여기에다가 시술을 할 때 7mm, 7mm면 롤링이 좀 더 크게. 자, 여기서 시작할게요. 여기서 했으면은 롤링이 요렇게 크게 하고 크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칸 올라갈 때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다시 여기서도 이렇게 중첩이 되게 밑에 하고 이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중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하얀 띠가 생기지 않고 균일하게 입혀져요. 이건 실습 해보시면 바로 아세요.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왕복은 기본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롤링 작업을 하고 잉크 주고 또 롤링 작업을 하고 잉크 주는 시기는 잉크를 떨어뜨리고 롤링 작업을 하면 잉크가 안 딸려오고 끊어지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 거기다 잉크를 한 방울 주고 다시 롤링 작업을 또 다시 롤링 작업을 그 다음에 또 주고 롤링 작업을 했어.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두피에 잉크가 흥건하게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잉크 주지 말고 다시 롤링 작업으로 반복을 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딱 도착을 하면은 한 번 더 잉크 주지 말고 롤링 작업을 하고 여기서 한 칸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다 잉크를 주고 여기서 이제 롤링 작업 그리고 잉크 주고 또 롤링 작업 잉크 주고 롤링 작업 잉크 주고 롤링 작업 왔죠? 오면은 여기서 다시 잉크 주지 말고 그냥 롤링 작업. 항상 여기는 이렇게 중첩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중첩이. 이렇게 해서 롤링 작업,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러니까 3번 왔다 갔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 중첩된 부분은 더 진하게 나오죠? 아니, 진하게 안 나오죠. 왜냐면은 이미 비었죠. 네, 비어있잖아요. 네, 원장님 역시 좋습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잉크만 발라졌지 바늘이 타공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아니 그 크게 롤링을 해서 네. 그게 같잖아요. 네네. 또 위에서 또 크게 해서 또 그게 또 오잖아요. 다른 데는 3번인데 그게는 6번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가 만약에 원장님 이론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바늘이 여기도 있어야지. 그렇게 되면 여기가 중첩된 부분이 아디다스 띠처럼 거기가 진해지고 여기가 옅게 표현이 되죠. 근데 여기 부분은 원장님 지금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네, 요건 이제 시술을 해보시면은 시술해가고 고무판에다 이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딱 닦아보잖아요. 이거 롤링 작업을 할 때는 잉크가 번복이 돼 있으니까 어디 부분이 진하게 들어갔는지 옅게 들어갔는지 표시가 안 돼요. 그런데 시술을 딱 끝내고 고무판 요 한 판을 딱 연습을 해보고
물티슈로 닦고 식용유를 한 방울 떨었어요. 딱 닦잖아요. 그러면 고무판에 점점점 찍혀있는 게 싹 나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나와. 그리고 요 판을 보고 다음 판으로 연결돼서 또 연습을 해보고 아까는 이렇게 했더니 제대로 갔고 그 다음에는 이게 중첩이 안 됐구나 이런 것들이 싹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한 판, 두 판, 세 판, 네 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판을 딱 연습을 하면은 한 절반 정도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절로 막 생겨요. 그래서 요런 원리라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뭐 동영상을 하도 보셔서 아마 알고는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는데 혹시 궁금하거나 의문사항 있으면 SMC는 네, 모공처럼 동글동글 점을 찍어주죠. 얘는 그건 아니죠. 네, 점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면. 우리 원장님 지나가다 벽에 부딪히거나 그럼 파랗게 멍들죠. 그런 면이 그런 염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점점점 찍어지는 게 아니에요. 흑채 불이 나는 거. 네네, 흑채 뿌려놓은 것처럼 어둡게 표현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기계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계는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거치대. 그러면 요게 본체입니다. A4 용지 절반 정도 되죠. 그 본체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페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멈춤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스위치가 두 개가 있어요. 보면은 여기에 보이시죠, 원장님? 시력 좋으니까 보세요. 스타트, 스탑이라고 써져 있죠. 얘로 눌렀다.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작동이 안 돼요. 왜 작동이 안 될까요? 유튜브 아니요. 원장님들이 전화가 와요. 원장님 왜 안 됐을까요? 바늘이 여기 껴져 있어요. 지금 움직이면 안 되지. 기다림이 나오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얘는 사용하던 잉크의 이 바늘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전화를 처음에 초창기에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걸 이제 기계를 새로 구매하셨어요, 원장님들이. 그래서 다 세팅을 해놓고 오늘 막 연습을 했어.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됐어. 살롱에서 하다가 퇴근 시간이 됐어. 집에 가야 돼. 꽂아놓고 집에 갔어. 그리고 다음날 와서 또 손님이 없으니까 연습을 하려고 기계를 켜놓고 스타트를 누르고 막 스타트를 누르는데 이게 작동이 안 돼. 사장님 기계 고장났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뒤에 꼽는 자리가 있어요. 뚱뚱한 피스, 홀쭉이 피스, 그 다음에 페달 스위치, 그 다음에 얘는 전원 스위치예요. 여기 다 써져 있어요.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초등학생도 그림만 보고 그대로 꽂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영상통화로 돌리세요. 비춰갖고 다 보니까 다 잘 됐어. 근데 왜 안 되지? 그랬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사용하다 보니까 잉크가 그대로 묻어 있잖아요. 꽂아놓고 퇴근하고 다음날 와서 하니까 잉크 이 안에가 굳어가지고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어떻게 하냐면 자 빼보세요. 자 연습하실 때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연습하실 때 뺐죠. 그 다음에 툭툭툭툭툭 세 번만 하고 털고 여기다 이렇게 꽂으세요. 다시 이렇게 꽂고 작동하면 잘 됩니다. 그럼 연습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연습할 때는 사용하는 거 써도 되지만 이제 손님한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일회용입니다. 다른 손님 머리로 했던 거 내 머리로 해준다 그러면 기겁을 하겠죠? 절대 안 돼요. 한번 쓰고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 켰다 껐다가 있는데 스타트가 있는데 여기 로타리식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스피드를 뜻합니다. 롤링 작업을 할 때 바늘을 롤링할 수 있는 스피드를 뜻하는데 이걸로 스타트 멈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라 그러면 앞으로 안 하실 거예요. 얘는 그냥 가만히 두시고요. 페달로 합니다. 우리 치과에 가면 치과 의사 선생님이 우리 스캐닝 할 때 스위치 그때 발 요걸로 하잖아요. 요걸 발로 밟았다 그러잖아요. 페달 스위치를 이용해서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 원장님들이 오른손으로는 요걸 들고 니들을 들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잉크를 이렇게 듭니다. 그죠? 그런데 잉크 주입하고 얘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실습을 이 시술을 하는데 물감 묻은 손으로 이걸 켰다 껐다 하기는 불편하고요. 이걸 누르다 보면 이 세팅 값이 돌아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손대지 말고 페달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스피드 보셨죠? 자, 스피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스피드가 6으로 되어 있는데, 자, 스타트를 하면, 자, 탕탕탕탕탕 바늘이 내려오는 이 스피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돌려볼게요. 자, 사정없이 때리죠. 사정없이. 바늘이 내려오는 그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피드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스칼프 파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스칼프 파워는 뭐냐면은 위에서 때리는 거죠. 땅 때리는 소리, 때리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기계는 지금 원장님은 초창기에 1기 때 사셨던 분이라서 센터 모드를 딱 누르면 3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센터 누르면 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리는 힘이 더 셉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숫자가 올라가죠. 4, 5, 6, 7 때리는 힘이 더 강합니다. 다시 누르면 1로 가죠. 1은 작은 망치로 위에서 통통통 친다면 7은 한마로 때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땅 때리는 거. 실제로 실수할 때 몇 분이요? 실제로 5로 합니다. 지금 평균 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에 놓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처음에는 원장님들이 이제 초보시잖아요. 처음에 딱 받았을 때는 다른 건 손도 대지 말고 센터, 아웃사이드, 그라데이션 요 모두만 가지고 처음에는 시술을 하세요. 시술을 하시다 보면은 5명에서 10명 정도 시술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요 니들하고 원장님들 손하고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늘이 두피를 딱 때릴 때 튕겨져 나오는 그 바늘의 느낌만 갖고도 아, 저 부분은 지금 부분은 아팠겠다. 이 부분은 잉크가 잘 먹네, 덜 먹네 느낌이 옵니다. 그때는 원장님들이 이 스피드라든가 바늘이 내려오는 스피드, 그 다음에 파워를 임의대로 조정해서 쓰시면 돼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냥 센터 모드,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모드,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모드, 요 모드에 놓고 그대로 쓰십시오.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시술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그 다음에 범위를 좁은 범위에서 범위를 점점점 넓혀 가셔야 얼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다른 회사 제품은 짝퉁은 아니지만은 저희는 매직 스칼프 외에 다른 제품은 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얘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 세팅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계가 최초로 개발이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점들을 보완해서 계속 요즘 업그레이드를 해서 최신으로 이 센터 값들을 다른 데서 따라올 수 없게끔 다 세팅돼서 나오기 때문에 초보 원장님들이 하시기에 가장 좋아요. 그래야 하시다가 이제 요령이 붙으면 지금 봉 원장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기존 세팅 값으로 하시다가 지금은 본인이 시술을 하는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이 시술 그 능력에 따라서 이 세팅 값을 조정해 가지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꼭 기존의 세팅 값으로 하시다가 이제 요령이 붙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센터 모드는 여기 부분. 요렇게 보면 이마에서 1cm 정도 잔머리가 있잖아요. 여기 잔머리에서 1cm 정도 삥 둘러서 안쪽은 파란 바늘로 시술하시고 그 다음에 1cm 쪽은 갈색 바늘, 그 다음에 탈모 관리나 여성들 팔자 주름은 흰색 바늘로 이렇게 해서 시술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술을 하시다 보면은 흰색 바늘로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배운 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얼굴에도 돼요? 네, 얼굴에는 팔자 주름 이렇게 패여 있잖아요. 이 부분에 MTS라고 0.25mm 바늘이 있어요. 그걸로 쭉 놓고 고급 앰플 한 방울 떨어뜨리고 주름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시술을 하시면 이 부분에 생살에 상처를 살짝 내주면서 새살이 돋아나면서 주름이 펴지는 원리. 딱지 안 생깁니다. 네, 딱지 안 생깁니다. 근데 피부가 굉장히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탈각 현상이 살짝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눈썹 문신하면은 대부분이 탈각 현상이 거의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으로 시술을 하면은 거의 탈각 현상은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은 탈각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스칼프 케어라고 있어요.
지금 뚱뚱이 피스가 있고 홀쭉이 피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 홀쭉이 피스는 이 두피 염색하는 것은 이 뚱뚱이 피스로 해서 요 세 가지 모두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홀쭉이 피스는 스컬프 케어라 그래서 두피 탈모 관리, 우리 탈모 토닉 있죠, 영양제 칙칙 뿌려주고 그걸로 이렇게 시술해 줍니다. 시술을 해주고 1회 시술당 5만 원씩 받고, 그리고 요 홀쭉이 피스로 여기 스컬프 케어에 놓고 팔자 주름 요거 시술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 기계로 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요걸로 사용하는 거 두피 염색. 두피 표면을 균일하게 염색해 줄 때 쓰는 두피 염색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요 슬리브를 바꿔 껴요. 지금 원장님들은 업로드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원장님들이 이 슬리브하고 예전에 구매했던 원장님들은 슬리브와 원피, 투피 바늘을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구매하시는 원장님들은 요것들이 같이 세트 안에 추가 요금 없이 세트 안에 같이 딸려옵니다. 그래서 헤드 부분만 바꿔 끼고 그 다음에 원피, 투피, 쓰리피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우리 SMP 있죠? SMP 때 쓰는 거. 그 바늘이 원피, 투피로 해갖고 점점점 찍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로는 어떻게 하냐? 지금은 제가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걔는 어느 때 사용하는 게 제일 좋냐면은 우리 손님들 시술을 하다 보면은 커트를 하든 파마를 하다 보면은 수술 자국이나 흉터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두피에 쭉. 그런데 흉터도 두 가지잖아요. 볼록 튀어나오는 흉터가 있고 온폭 함몰이 되어 있는 쏙 들어가 있는 흉터가 있어요. 볼록 튀어나온 흉터는 요걸로 다다다다다 시술해주면 기가 막히게 잘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몰, 쏙 온폭 패여 있는데 요 니들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보면 시술할 때 막 이렇게 막 돌려갖고 어거지로 그 안쪽을 하시거든요. 근데 시술할 때는 그나마 잉크가 살짝 묻어 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은 그 부분이 쏙 빠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만약에 흉터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부분은 까맣게 됐는데 여기 부분만 샴푸를 하면 쏙 빠지니까 이 부분만 더 밝아지는 거야. 1회차 하고 2회차 시술을 하면은 다른 부분은 더 어두워졌는데 흉터만 밝으니까 언밸런스가 되잖아요. 그때 바꿔서 원피, 투피, 쓰리피를 껴가지고 함몰된 부분을 일자 바늘로 들어가니까 그거로 SMP처럼 점점점 찍어서 함몰된 두피를 하시라고. 그렇게 전체 다도 할 수 있죠. 네, 전체 다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다 할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아직 원래 SMP 하시는 분들은 3개월간 고무판 놓고 앉아가지고 요거 찍는 것만 연습을 해요. 왜? 바늘 깊이가 일정하게 들어가는 연습을 3개월간 하거든요. 돈도 학원비도 많이 냈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연습을 안 했는데 그걸로 전체를 시술하게 된다면 혹시라도 이렇게 번짐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조금 참으시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보는 현재 기존의 SMP 기계 머신으로 나온 거하고 네, 얘가 SMP 그걸로 했을 때 네, 동일한 기능. 네네, 동일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전천후예요. 근데 그렇죠. 아까는 그게 12미 뭐지? 12피. 아 12. 네, 바늘이 12개. 네, 12개인데 네, 안 번진다 했지. 지금 네.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서. 네, 안 얘는 안 번진다. 번지는데 네. 슬리브를 갈아 끼우고 갈아 SMP 기능으로 바꿔서 끼면 바늘의 깊이를 우리 시술자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은 막 추천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을 좀 받아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교육을 별도로 받아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깊이 조정을 시술자가 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대대적으로 지금 하지 않고 교육을 따로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 12피처럼 안 들어가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타임대로 들어가야 돼. 네네. 타임대로. 네네. 아.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것도 하게 용이니까. 그래서 요것은 그런 기능까지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적극적이지 그쪽으로는 적극적인 아니지만 그리고 요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차후에는 그것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요 하나가 요 기계 가지고 하나 더 있어요. 하실 수 있는 거. 눈썹 문신, 아이라인, 입술도 요 기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걔는 이 세트에는 눈썹, 입술, 아이라인 하는 잉크나 바늘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냐? 두피만 잘해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눈썹이나 아이라인이나 입술 같은 경우는 원장님 보세요.
입술을 했는데 웃으면 스마일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올라가는 한쪽이 약간 처져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입술이나 눈썹이라는 것은 별도로 특강을 나중에는 진행을 할 거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헤어 쪽에, 두피 쪽에 집중해서 해서 충분히 수입원을 올리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두피는 자신이 있으니까 나 입술이나 눈썹도 할 거예요. 특강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 특강을 별도로 잡아서 그때는 눈썹이나 아이라인, 입술 요것도 특강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근데 아직은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두피에만 집중해갖고 두피만 잘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차후에는 그냥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하나 가지고 그렇게 3가지 기계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입술이나 아이라인 이거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얘가 할 수 있다는 거 좋죠? 바늘하고 없대면서 그건 별도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여기 없잖아. 아니 여기는 없어도 얼마든지 드리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회사가 있으니까. 네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기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궁금한 거 없으면은 우리끼리니까 실습을 많이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실습하는지 고무판에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 오신 분들 중 머리에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상 끝! 제 머리 짧았어요. 네, 잠깐 쉬었다가 잠깐 차 한잔 드시고 그 다음에 바로 실습을 하시게요. 아시겠죠?